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와 HLB 생명과학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HLB나 HLB 생명과학이 물론 지수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은 듯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HLB가 힘이 강할 때는 미국 지수나 또는 한국 지수의 흐름, 코스닥 지수의 흐름, 네, 이쪽하고는 다른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HLB 주주 입장에서는 시장 지수라든가 미국 지수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 거고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께 매집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요거는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종목 중에서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조금은 나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더 올랐다가 상승폭이 둔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은 티니코 인수 기대감, 네, 이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고 이제 시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나왔던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른 것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HLB 생명과학의 주가를 크게 급등을 시킬 요인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역시 리보세라닙건이 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좀 나은 모습을 보이는 듯 싶었지만은 막판에 좀 둔화됐고요. HLB 같은 경우는 2.6% 내려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지금 HLB는 시총이 10조짜리입니다. 10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으로 본다면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수의 영향을 받지만 HLB의 확실한 어떤 다른 모멘텀의 강도가 셀 때는 지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난 5월 달 근처에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5월 중순경부터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이제 내려왔죠. 네, 슬금슬금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만은 HLB는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HLB는 리버세라닙을 보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리버세라닙 관련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면 이런 행보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LB는 지금 리버의 승인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나 미국 지수가 좀 거꾸로진다 하더라도 HLB 자체는 다른 행보를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 지수나 우리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죠. 네, 그건 왜냐하면은 승인은 여하튼 3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물량들을 다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쭉 날아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아니냐 싶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8만 원 선 라인대의 매물은 별로 크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만 원 돌파하면 10만 원, 12만 원 선으로 이제 쉽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외인의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셌죠. 너무 거셌어요. 무려 8천억 거래소에서 거의 1조 가까이 외인들이 매도 때려버리고 해외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지수보다는 지금 승인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내릴 이유는 없고 영향은 좀 다소 받겠지만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의 흐름에서도 분명히 목격하셨다시피 지금의 흐름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뭐 신한증권의 뭐 단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식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런 시각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 봅니다. 물론 뭐 다른 급작스런 재료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제가 물론 말씀을 정보를 드리고 사인해 드릴 겁니다. 네. 이 번호로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네,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